얘는 계산자료 입력에서 할 수는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자동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따가 하고, 두 번째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 재고 원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네요. 자, 얘는 원재료가 장부 재고가 4,500인데 실제 재고가 4,350만 원이에요. 그럼 150만 원만큼 지금 없어졌죠. 그럼 없어졌는데 이 감모 손실 중 3분의 1은 비정상 감모분이래요. 그럼 3분의 2는 정상 감모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3분의 1이면 150만 원의 3분의 1이면 50만 원이죠. 50만 원만큼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자, 얘는 수동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도 되겠죠. 분기 아니면 여기다가 분기할까요? 아니면 바로 컴퓨터 분기할까? 의사표현.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길래. 아니, 왜냐면 분기해 놓으면 적어놓고 한 번에 입력할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입력하면 그냥 또 안 하니 그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전표 입력해도 어떤 분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도 분기는 쓰셔야 돼요. 그럼 일반 전표에 그냥 바로 분기할게요. 지금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지금 비정상 감모 손실은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만 원, 대변에 원재료 적용 8번 50만 원을 이 분기를 지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 계산으로. 비정상 감모 손실에 대해서 분기를 먼저 한 거고, 자, 다음은 이거 제공품은 문제 없고, 자, 제품이 장부 재고 원가가 4,865만 원, 순실현 가능액이 4,750만 원. 그러면 지금 장부 금액보다 순실현 가능액이 하락했죠. 하락했으면 자, 하락분을 인식할 건데 115만 원 내렸네요. 자, 이건 분기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일단 하기 전에 하나만 화면만 보세요. 여러분 입력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이걸 수동 결산을 하면 여기에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115만 원이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15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를 해요. 그럼 이렇게 수동 결산을 하면 우리 결산 자료 입력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에 제품의 평가 손실이 15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지금 장부에 150만 원 있다고. 그럼 이때는 자동 결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얘를 제가 지웠어요. 자, 없는 상황에서 결산 자료 입력에 가면 이 칸은 있는데 앞쪽에 내가 분기 안 했으니까 금액이 없죠. 그럼 이때는 150만 원이라고 치고 나중에 만약에 전표 추가를 해요. 나중에 하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이 분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차 결대로 해서 방금 제가 수동 계산했던 분계랑 같은 분계죠. 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 때는 평가 손실 칸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동 계산하라 그 이야기예요. 자동 계산을 하시는데 만약에 얘가 제품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평가 손실이 없다면, 만약에 지금까지 없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 데이터 만든 사람처럼
시험 출제하는 사람, 데이터 만드는 사람도 실수로 잘못 만들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방금 개념 및 적용 능력에서 우리 손댄 게 여기에 안 나오도록 해놔서 제가 나오도록 바꾼 거였는데, 안 나온다면 직접 그 방금 제가 했던 수능 계산처럼 분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온다면, 나오면 그냥 써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자, 우린 자동 계산으로 지금 할 건데, 만약에 대비해서 그 분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자동 계산할 거면 얘도 115만 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써두기만 하면 되겠죠. 나중에 쓸 거다라고 115만 원 써두고. 다음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추가 설정에, 추계가 아니고 추가니까 이 금액 그대로 있다가 자동 계산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죠? 임금 아래 퇴직급여 전입액, 급여 아래 퇴직급여 전입액에 쓰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그게 신경 쓸 거 없고. 자, 4번에 대손충당금 설정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설정한다. 자, 이건 대손충당금은 일단 뭐 환입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자동 계산 가서, K랩 같은 경우는 자동 계산 가서 보고 다시 나오면 되니까 이건 그냥 일단 자동 계산에 들어가서 판단을 할게요. 자, 그럼 5번에 장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발생이자 미지급분 30만 원을 계상하다. 얘는 수능 계산해야 되네. 그럼 자, 이제 이거 이자 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 주는 거, 받는 거. 5번 문제. 그렇죠. 이자 줘야 되죠. 차입금은 빌려온 돈이잖아. 돈 빌려오고 이자 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왕창 빌려버리게. 그죠? 그럼 이자 줘야 되죠. 그럼 이자 줘야 되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죠.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자 비용이면 지금 이 문제는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 자리는 차변 대변 중에 차변.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인식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이자가 미지급분이 300만 원을 계상하다, 장부에 써서 인식하라가 지금 이거 써라, 그 이야기예요. 300만 원 계상하라는 말이 지금 이거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돈 얘는 아직 줄 때가 아니니까 안 줬겠지. 미지급 비용이다 3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보험료 제조 경비의 성급분 28만 원을 계상하다. 자, 얘는 보험료 비용인데 성급분이라는 건 차기분이란 이야기죠. 지금 결산 12월 31일 기준에서 보험료 제조 경비가 지금 성급분이라는 건 차기분이라는 거예요. 내년 거. 그래서 이 28만 원 계상하다는 비용 28만 원 취소하고 성급 비용 처리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비용 자리가 차변이죠. 차변 있는 거 취소하기 위해서 대변에 500번대의 보험료 28만 원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얘를 성급분을 성급 비용이다라고 처리하라는 게 이 이야기죠. 자, 이게 지금 이번 거의 내용이고, 자, 다음. 자, 당좌예금 음수 잔액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자, 그럼 얘는 우리 학계잔액 시간표 가서 당좌예금의 잔액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봤더니 마이너스 1229만 9,78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가 평소에 대변에 그냥 당좌예금이라고 한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쓴 거예요, 대변에. 왜냐면 원래 일반적으로는 뭐 매번 거래했을 때마다 잔액 확인해서 단기 차입금 쓰는 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기중에는 대변에 그냥 당좌예금 써뒀다가
기말에 한 방에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만큼 되어 있는 걸 이제 제로로 만들면 되는데, 그럼 차변 계정이 마이너스로 잔액이 있는 걸 제로로 만들려면 당좌예금 계정 과목을 차변에 써야 되나요? 대변에 써야 되나요? 지금 그냥 대변에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니까 차변에 써줘야 얘가 플러스로 늘어나면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이 금액만큼 당좌예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앞에 현금과부적 제가 설명할 때 이야기했었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걸 플러스 만들려면 그쪽에다가 더 써줘야 된다고.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이라고, 자, 이 금액은 적어가서 일반 전표 차변에 당좌예금 1229만 9,700, 이거 1229만 9,780원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하는데, 거래처 안 알려주니까 쓸 수가 없겠네. 있으면 알려주면 써야 되겠죠. 자, 은행에서 은행이래. 기출문제에서 당좌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해서 마이너스 통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처럼 보통예금을 차변에 마이너스만큼 써주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고 은행명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같은 타입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분개하면 다시 조회하면 당좌예금 잔액이 제로가 되었잖아요. 마이너스 없어졌죠. 이 마이너스 없애는 게 지금 목적이었던 거예요. 다시 조회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그죠? 이해가시죠? 방금 그 분개하고 나서 제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조회한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이게 지금 얘 없애고 이만큼 단기 차입금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자, 다음 뉴욕은행의 장기 차입금 중 3천만 원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되어 유동성으로 대체하다. 그럼 3천만 원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유동성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뉴욕은행이고 3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3천만 원이다. 그냥 우리 일반 유동성 대체 분계예요. 자, 다음은 법인세네. K랩에서는 법인세는 중간연합세액이 있든 뭐든 전부 다 자동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끝났어. 수동 계산할 거는. 자, 그럼 이제 자동 계산하기 전에 고정자산 있는 거 등록하고 들어가야 얘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지금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아니고 세 개니까 그냥 엔터 치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도록 여기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첫 번째는 건물이에요. 자, 1번 문제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자, 1번 건물, F2번 눌러서 건물, 얘는 1번 공장 건물이고 취득은 2017년 6월 5일. 자, 정액법 맞고, 자, 1월 1일 날 이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장부 금액은 취득 가격이 적혀 있었겠죠. 그리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20년. 자, 경비 구분 정확하게 해야 컴퓨터가 500번, 800번 구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공장이죠. 그러면 1번 500번 대 제조라고 꼭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업종은 02번. 이건 있는 대로 그냥 보고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건물 첫 번째 공장 건물은 되었고, 자, 두 번째도 건물이고 2번 본사 건물. 2017년 4월 1일 노청해법 맞고 기초가액은 1억 8천에 샀고 1,800만 원 달았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번엔 본사 건물이니까 6번 800번 되고 업종은 03번. 다음 기계장치 3번 절단기 2017년 7월 31일. 자, 얘도 8천만 원에 250만 원 달았고 내용 연수는 10년. 사용 용도는 공장이니까 500번대. 업종은 13번. 지금은 그냥 보고 풀고 있는 거죠. 그죠? 풀게 아니고 푼 게 아니라 입력만 하고 있는 거죠. 뭐 문제를 푼 건 없어요. 그냥 보고 입력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입력하는지 그것만 인지하면 되시겠죠. 차량 운반구 4번 5톤 트럭 2017년 5월 27일 1,000만 원에 300만 원. 내용 연수 10년. 이번에도 공장이니까 1번 500번대에 13번. 다음 차량 운반구에 승용차 2020년 7월 3일. 자, 이번에는 올해 취득했으니까 1월 1일 날 없겠죠. 올해 취득한 거는 단기 중 취득 여기에 써줘야 되는 거죠. 올해 취득한 거는 여기는 1월 1일 날 우리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이니까 단기 중 취득에다가 2,430만 원. 내용연수 5년. 얘는 본사 쓰니까 6번 800번 되고 업종 13번.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작성이 끝났어요. 되셨죠? 자, 그럼 자, 입력이 다 돼야 우리 계산자료 입력에 얘 다 불러와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계산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엔터 치고 혹시 저처럼 이런 창 뜨시는 분은 아니요라고 해야지 전표에 입력돼 있는 거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산자료 입력에 왔는데 수능계산 빠트린게서 도로 나갔잖아. 그럼 입력하고 다시 여기 들어왔을 때도 아니요라고 해야지 수능계산한 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가 새로 불러오겠다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얘라고 하면 그 수능계산 하기 전 모습 그냥 다시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왔을 때 자, 문제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있으면 자동계산에서 이걸 제일 먼저 푸세요. 제일 먼저 푸는 이유가 대손 상각 버튼 누르고 들어갔는데 수동계산하게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수동계산하러 나와야 될 거잖아요.
우리 AT 시험에서 내가 직접 계산을 해볼 거니까 미리 계산해 놓고 마이너스면 손 계산해 놓고 들어오면 되는데, 얘는 지금 우리 계산도 안 해보고 왔잖아. 그럼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환입이 나오면 우린 수동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대손 삼각 버튼을 누르고, 지금 문제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1% 설정한다 그랬으니까 매출 채권 이거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출 채권의 1%인데 여기에 봤더니 외상 매출금이 278만 1320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마이너스 금액을 여러분들이 적어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따로 적어 놓고, 우리 오늘도 수업할 때 제가 마이너스 뜬 다음에 한 마이너스가 이거예요. 그럼 278만 1320원을 적어 놓고, 적으셨죠? 그럼 이제 다시 도로 나가는 거예요. 얘는 다 창 닫고, 그리고 일반 전표로 가서 12월 31일 날, 자, 방금 외상 매출금이었죠?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 짝지, 그리고 방금 적어온 금액 278만 132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여기까지 환자까지 가면 얘가 두 개가 있죠. 자, 이 두 개 중에 지금 방금 우리 지금 환입하고 있는 거는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은 800번대, 기타 채권은 900번대. 그럼 우리는 800번대를 가지고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하면 딱 1% 금액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보충이든 뭐든 할 거 없이 이제 딱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자, 이 분계 하셨으면 창 닫고, 그리고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이번에 다시 또 아니요라고 해야 방금 그게 반영되겠죠. 그리고 대손 삼각에 가보면 이제 여기에 금액이 없어야 돼요. 금액이 있으면 내 분계한 금액이 틀린 거야. 딱 맞췄잖아. 그럼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수정 분계한 게 딱 맞춘 거였죠. 대손 충당금. 지금 보시면 이 금액에 1%할 건데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 금액이 남은 거예요. 딱 공 두 개 뗀 거랑 일치하니까 할 거 없다라고 딱 맞춰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받을 원만 보충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매출 체크만 하라 그랬으니까 설정하지 않을 거 두 개는 지우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리고 결산 반영. 그럼 아래 판관비에 보면 받을 업만 분개하겠다고 들어왔죠. 자, 자, 이제 다음 위에서부터 봅시다.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쓸 건데, 자, 첫 번째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뭐라고 얼마를 쓰죠? 이때 무조건 실제 재고액인 4,350만 원, 이 금액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화면 제일 위에 보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4,35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기말 제공품은
원래 원재료, 인건비, 제조경비 해야 다음에 이제 제공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2,850만 원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다음 이제 우리 3번에 제품에 대해서 평가 손실 방금 115만 원 자동 계산할 거라고 해서 왔죠. 그럼 여기에 115만 원을 써주면 평가 손실 분개해 줄 거고. 자,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금액 그럼 얼마 써야 되죠? 얘는 4,865만 원이 장부가 X라고 했죠. 그죠? 장부가 X라고 했죠. 두 번 줄이면 안 되고 한 번만 줄일 거예요. 얘가 한 번 줄이는 건데 또 줄인 금액 쓰면 두 번 줄이게 되는 거예요. 차함 계정 달고 분개할 거잖아. 그죠? 그럼 제가 우리 오늘 수업할 때 시작할 때 제가 적었던 말 의미 이해가시죠? 감모 손실은 실제 재고액 쓰고 평가 손실은 장부 금액 쓰는 거지 순실현 가능액 이런 거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분개할 준비 끝났고 다음 3번은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럼 생산부 거는 먼저 우리 매출 원가의 임금을 먼저 찾으시고 임금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금액 1,230만 원을 써주고 1,230만 원. 자, 그리고 이제 사무직 거는 아래쪽 판관비 아래 급여 있죠? 급여 아래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에 1,178만 원을 써주고. 그럼 이제 이걸로 분개할 준비가 끝났으니까 자, 그럼 이제 4번은 우리가 제일 먼저 했죠. 대손충당금을 했으니까 자, 5번부터 8번까지는 수동 계산했고 자, 그럼 9번 단기분 법인세 주산액 828만 3천 원이다. 뭐라고 적혀 있던 간에 저는 세무이급에선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서 선납세금 이 금액 정리분개 안 하고 왔잖아. 정리분개하라고 351만 8,800원을 여기 써줘야 정리분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결산 반영 금액 쓴 곳에 이 라인에 금액 쓰는 게 분개하라고 지금 금액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분개하면 미지급 세금으로 내년에 할 거는 지금 문제에서 828만 3천 원이 법인세인데 근데 추가 계상액이 방금 맞아 죄송해요. 선납세금이 351만 8,800원이 선납세금이면 내년에 3월 달까지 납부할 거라는 세금은 476만 4,200원이 내년에 낼 거죠. 그죠? 자, 그럼 항상 이렇게 입력해 놓고 나서 내가 혹시 더하기 빼기나 뭔가를 잘못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법인세 등에 있는 이 금액 있죠? 계산하고 나면 계산 후 금액 나오는 이 금액이 문제에 있는 법인세 금액이랑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죠? 그렇게 해서 자 하면 우리 이제 전부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전표 추가를 해서
감가상각비 안 했구나. 안 할래. 아니요. 자, 감가상각 1번은 안 했구나. 그죠?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고정자산 등록했던 거 불러오는 건 위에 감가상각. 예, 버튼 클릭하면 방금 우리 입력했던 거 5개가 원래 같은 계정 과목이 같은 우리 경비 구분이면 합쳐져서 나오는데 우리는 다 경비 구분이 다 틀렸기 때문에 5개가 지금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아래에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자 여기 매출총액 기준으로 위쪽 500번대 감가상각비 거 우리 건물 우리 공장 건물 절단기 그리고 5톤 트럭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들어온 거고 판관비에 800번대 감가상각비는 우리 여기 본사 건물 승용차 다 들어왔죠. 얘까지 하고 전표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에서 실수를 했죠. 실수하면 그냥 전표 추가 또 추가로 놓고 나서 전표 추가하면 기존 거 삭제하고 다시 하겠다고 떠요. 그러면 다시 추가하면 다시 들어가니까 뭐 빠뜨린 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지우고 막 지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 빠뜨리면 여기다 추가해서 쓰고 다시 전표 추가 누르면 기존 거 삭제한다고 뜨고 다시 추가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네요. 그렇죠? 자, 잠시만요. 아이고. 이제 우리 교재에는 안 적혀 있는데 자 우리 교재 404페이지에 보면 앞에 제가 마감하는 순서 이야기한 적 있죠. 적었던 거.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우리 K랩에 방금 우리가 전표 추가해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분계가 들어왔는데 우리 시험의 답들도 들어와 있지만 감가상각 퇴직급여 일단 우리 방금 시험 답들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500번대 경비들을 비용인데 대변으로 정리하고 있는 분계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얘네들 500번대 비용들이나 원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전표 추가하면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뒤집어주는 분계를 얘가 전부 다 정리한 거예요. 제공품으로 바꾸고 제공품이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게 바꾸고 팔린 걸 제품 매출 원가로 분계하는 걸 컴퓨터가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계가 나오고 나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로 가면 일단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비용들 중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제조 원가의 비용들이 잔액이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조 원가의 얘들이 다 사라진 게 지금 이 500번대 경비가 방금 우리 결산 자료 입력에서 얘네들 500번대 있는 얘네들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산정하는 분계까지 다 날린 거예요. 지금 얘네들 있죠. 500번대 우리 비용 처리한 것들 얘네들이 지금 이것들인데 이 금액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래 보면 판관비는 아직 남아있죠. 그럼 판관비가 남아있는데 자 보면 이제 우리 마감하는 순서대로 이제 가보면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제조원가 명세서 엔터를 쳤을 때 방금 우리가 이제
마감하면서 전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니 계산하면서 정리했기 때문에 올해 거가 이제 모든 경비가 정리가 되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산정이 돼요. 그냥 엔터만 치면 컴퓨터가 이제 블록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열어서 엔터 치면 12월 되어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창 닫고 손익계산서를 열고 엔터 치면 방금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에 들어와서, 방금 우리가 봤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여기에 들어와서 아래에 단기 순이익이 만들어질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하고, 그리고 아니오라고 해야 방금 내용들 다 새로 불러니까 아니오라고 하면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들어와서 이제 불러와 줬어요. 이게 단기 순이익.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 문제가 또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금 처분 확정일이 정기건 2월 27일, 올해 거는 2021년 2월 28일이다. 그리고 자, 현금 배당 1,000만원, 주식 배당 2천만원 한다라고 하면 현금 배당 1,000만원, 그리고 주식 배당 2천만원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보통주 현금 배당 한다고 해서 현금 배당의 보통주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식이에요. 현금 배당 1,000만원 중에 보통주 600, 우선주 400이라 그러면 1,000만원 써놓고 600, 400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근데 일부러 함정으로 한다고 보통주 1,000만원 현금 배당했다 나오면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여기 현금 배당 있는 라인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분개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줄조정이 끝났고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소화 한도를 한다 그러면 현금 배당의 10%죠. 우리 이익준비금 법정적립금으로서 우리는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최소 10분의 1을 적립하라. 현금 배당 1,000만원 했으니까 100만원. 그럼 지금 얘네들 왼쪽에 계정 과목들이 적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분개해 주려고. 그래서 위에 얘도 전표 추가를 꼭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당하는 회사가 결일날 회계 처리는 주로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게 여기에서 전표 추가하면 이제 얘를 정리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전표 추가했다고 이것들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다시 이제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가보면, 자, 이제 못 보던 분계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죠. 위에 손익이라고 되어서 분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얘네들이 이제 매출부터 우리 수익들 전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비용도 전부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얘를 손익으로 만들고, 이게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이. 그러면 이 집합손익을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만들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뒤집는 분계를 컴퓨터가 한 방에 다 해서 수익 비용을 다 정리해서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야 될 거잖아요. 단기 이익을 만들어서 이익잉여금 보내야 되겠죠. 그 분계를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전표 추가하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야 합계잔의 시산표는 이제 화면 잘 아래 내리시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차변, 대변, 잔액이 다 사라지게 돼요. 자,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부채 자본만 남고 또 내년에 넘어가고, 한마디로 기중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전부 다 정리해서 단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또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원리다라고, 매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과 비용은 뭐 결론적으로 이익이 내 거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내 돈이니까 자본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와 같이 이제
책에 있는 결산 문제는 다 봤는데, 자, 지금 우리 45분인데 좀 쉬었다가 자고 같이 이제 교재 뒤에 있는 기출 문제의 결산 문제들을 이제 한 회차씩 한 회차씩 좀 풀어갈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